미래에는 동물과 식물을 먹지 않아. 모두 합성 음식이야. 이것도 합성 술이고. 그럼 이것도 가공육이라는 거야? 아님 배양육? 아니, 초기엔 그랬지. 동물을 먹지 않고 맛이 비슷한 인공 고기를 만들었어. 그런데 맛이 비슷하다는 점 또한 윤리적 쟁점이 된 거지. 육식을 살인에 비유하면 맛이 비슷한 인공 고기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일 테니까. 영화랑 애니랑 몽땅, 신의 몽땅. 애니메이션 신파를 만드신 김용건 작가님은 회화나 조각 작품들을 만드시는 미술 작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시회를 열고 루즈앤라운지, 빔폴, 아디다스, 알레그리, 커스텀 멜로우 같은 의류 브랜드들과 콜래버레이션을 진행하시기도 하셨는데요. 홍대 판학과를 나와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어릴 적 꿈은 만화가셨다고 하네요. 심파는 가상의 비주얼 노벨을 리플레이하는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파를 플레이한 주체에 대한 세계관도 따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릴리풋 비엔가렐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알려지지 않은 모든 시공간의 인디게임을 직접 플레이하고 리뷰하는 릴리 비엔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정말 구하기 힘든 레어겜 중 레어겜, 뉴웨이브인데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대략 통합시공 서기 52만 년경 작품이고요. 부동산, 예술, 그리고 사랑을 테마로 하고 있어요. 즉 심판은 뉴웨이브라는 미래의 게임 속 얘기라는 거죠. 2019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강박제곱 전시의 출품작인 시계 방향으로의 항해, 미메시스의 페어들, 페어들의 미메시스, 심판은 작가님이 오랜 시간 다뤄온 주제인 무한, 죽음, 아트픽션에 관한 3부작입니다. 작가님은 지금 이곳이 아닌 새로운 시공간, 새로운 세계에 관심이 많으셨다는데요. 지금 이곳과는 다른 물리법칙과 최소 단위로 구성된 새로운 기본 설정을 지닌 세계를 상상하곤 하셨죠. 과학이 아닌 다른 게 근거가 되는 세계관, 설정, 가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술적 개념이 토대가 된 세계, 아트픽션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셨죠. 그런데 신은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지 못했어요. 충분한 시공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시공간에 우주의 데이터가 꽉 차고 더는 새로운 연산과 저장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렇게 어느 날 우주가 멈췄답니다. 미메시스의 페어들, 페어들의 미메시스는 시공간의 메모리가 꽉 차서 멈춰버린 우주를 더 작은 우주에 복사하는 과정에서 조각가가 추상과 반추상의 조각에 대해 고민하는 얘기입니다. 조각가는 새로운 우주에서 미메시스의 미메시스인 세계에서 반추상의 조각을 만들며 상상했어요. 이것을 오래된 우주에서 모방하고 그것을 다시 신이 거주하는 원형 세계에서 모방하는 상상을. 질감이 생기고 직사각형과 원형이 불완전해지며 더욱더 반추상의 조각이 되는 모습을 말이에요. 세계의 원형과 그를 모방한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다시 모방한 모방의 모방 세계. 불완전하고 불순물투성인 반추상의 시공간에서 완벽을 추구하려는 강박은 신을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신은 모든 존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구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주를 슬픈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복구한다면 슬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생긴 기쁨을 없던 것으로 해야 했어요. 결국 선택의 문제였고 모든 존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구는 없었어요. 딜레마에 빠진 신은 오래도록 침묵했답니다. 호르에 루이스 보르헤스의 책 픽션에 실린 단편 원형의 페어들을 모티브로 했죠. 어느 날 갑자기 폐허가 되어버린 원형의 신전에 나타난 남자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매일 밤 꿈을 꾸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따뜻한 석류빛 심장을 꿈꾸고 그것에 생명을 부여했는데요. 남자는 그렇게 만들어낸 소년을 현실 세계로 내놓았죠. 그리고 불길 속으로 들어간 남자는 자신이 불에 타지 않는 걸 보고 자신 역시 다른 누군가의 환영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심판은 시간이동이 가능해진 인류가 모든 시공간을 점유하게 되면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시공간이 부족해진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공간이 부족해지면 인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건가가 하나의 주제죠. 모든 시공간의 예술을 관람하러 다니는 게 취미래. 미래엔 어떤 예술이 있을지 궁금하잖아. 만약에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먼 미래에는 어떤 예술이 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들이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미래의 예술을 탐방하기 위해 시간여행이 가능한 미래라는 설정이 필요했는데요. 모두가 두려워하던 타임 패러독스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은 여타 영화나 소설들과 달리 타임 패러독스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죠. 자, 봐봐. 종이가 한 장 있어. 이게 우주야. 위가 과거고 아래가 미래야. 위에서부터 그림을 그릴게. 이게 역사야. 그런데 시간이동은 이렇게 위로 가서 과거의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덮어 쓰는 거야. 하지만 미래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닌 거지. 아래까지 그림을 모두 다시 그려야 미래가 바뀌는 거야. 1년 전 과거로 간 시간 여행자가 바꾼 과거는 1년이 지나야 현재까지 도달할 수 있어. 대신에 다시 쓰기, 덮어쓰기라는 장치를 마련했고 이는 서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죽으려고 했던 우주와 죽음을 눈앞에 둔 코코 사이에 흐르는 감정인데요. 물론 조금만 더 함께 시공간을 누비고 싶지만 괜찮아. 나는 지금 충만한 걸. 내 마음속에 무한이 있어. 무경계의 무한이. 촘촘한 사랑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녀들 사이에 생겨난 우정 또는 사랑의 얘기인 거죠. 창작을 하는 예술가라면 누구나 표절에 대한 고민과 고충을 안고 있을 겁니다. 개인전에서 제이 작가님은 녹색 물감에 원료가 되는 광석과 식물을 그린 유화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방법론적인 면에서 제가 오랫동안 진행해온 그라운드 시리즈와 너무 흡사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미지가 이미 모두 만들어진 뒤라면 어떨까요? 픽셀라이터는 눈에 담을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이미지가 눈이 구분할 수 있는 최소 크기의 픽셀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그 경우의 수를 따져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됨으로써 과거에 있던, 현재에 있는, 미래에 있을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뻔했던 모든 이미지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작가님은 세상에 존재했던, 존재하는, 존재할 모든 이미지의 경우의 수가 2의 48만 승계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하셨죠. 이미지에 대한 강박이 느껴질 만큼 무한에 가까운 숫자인데요. 앞방가로다의 픽셀라이터 미니 프로젝트 같은 느낌으로 실제 이미지들을 만들어보기도 하셨죠. 만약 모든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면 창작자들은 저작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미래엔 더 이상 새로운 예술이, 새로운 창작 행위가 불가능해지는 걸까요? 암튼 인류에게 무한에 가까운 시공간이 주어진 거야. 1억 년, 1000억 년, 1000경년.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이미지는, 조각은, 음악은, 영상은, 무용은 진작에 만들어졌겠지? 인류 대신 예술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야. 더 이상 새로운 예술은 없다. 많이 들어본 말이네. 더 이상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지. 그렇게 이미지의 종말, 예술의 종말에 대해 상상해 보았던 겁니다. 우주 조각물은 주로 유니버스 기업에서 자본을 대. 그런데 자본을 출자한 유니버스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개발 계획이 도중에 바뀌거나 행성이 할레마해서 조각을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어. 때로는 흉측한 모습으로, 때로는 추상적인 모습으로. 미술품인 것도 아닌 모습으로 말이야. 이렇게 중단된 우주 조각물을 초물질 토마스라고 해. 초예술 토마손의 우주 버전 같은 거지. 여기서 코코가 얘기하는 초예술 토마손이란 공중에 떠있는 계단이나 올라가봤자 막혀있어 다시 내려와야 하는 계단,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터널, 또는 허공에 홀로 서 있는 문 등 건물 개보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건축적 의도를 상실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건축물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적 감성 또는 철학적 사유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래서인지 2016년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에서 토마손을 찍어 올리는 게 유행하기도 했죠.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토마손일까요?
1981년 게리 토마손 선수는 큰 기대를 받으며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계약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벤치만 지키고 앉아있는 신세가 됐죠. 초예술 토마손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아카세가와 겐페이님이 생각하는 완전히 쓸모를 잃어버린 물건일 것,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 이라는 조건과 일치했고, 본래의 건축적 의도를 상실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건축물들을 토마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미래의 부자는 21세기의 부자와는 부의 규모가 달라. 상위 1%의 부자는 행성을 소유하고 있고 상위 0.01%의 부자는 은하수를. 삼성 같은 기업은 하나의 시공간을, 아니 셀 수 없이 많은 시공간을 가지고 있지. 시간 여행이 가능해지자 인류는 시공간을 부동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슬리핑 유니버스 프로젝트가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인구 증가 속도와 생활 가능한 시공간의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통합 시공력 기준, 앞으로 800년이면 모든 시공간이 꽉 차게 됩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지 말고 서서히 멸종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린벨트를 풀고 몇몇 시공간의 사람들을 잠재우는 일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이 부족해지자 슬리핑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생각해냈는데요. 다음부턴 경어를 써주세요. 아니면 저도 말을 놓는 게 편하실까요?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아닙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인격체를 존중할 대상으로 보며 인공인격체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예전처럼 악당 NPC를 부수고 싸우는 부류의 게임은 거의 없지만 인공인격체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인공인격체마저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정의한 미래의 인류. 미래에는 동물과 식물을 먹지 않아. 그런데 맛이 비슷하다는 점 또한 윤리적 쟁점이 된 거지. 육식을 살인에 비유하면 맛이 비슷한 인공고기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일 테니까. 이 음식은 어떤 동물도 대상화하지 않았어. 어떤 고기와도 맛이 비슷하지 않아. 이 술 또한 포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동물과 식물을 먹는다는 걸 살인에 비유하며 윤리적 쟁점으로 삼고 결국 동물도 식물도 먹지 않는 길을 선택한 인류가 몇몇 시공간의 인간들을 잠재우기로 한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많은 존재의 권리를 생각하는 미래면서 엄청난 자본을 들여 만들었지만 쓸모없어진 초물질 토마스나 우주 조각물들은 시공간을 차지하고 남아있는데 인간은 잠들게 되는 아이러니. 저만 죽나요? 모든 존재가 죽어요. 대학살. 모든 존재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인간에게만은 폭력적이라는 아이러니. 우주를 품고 희생한 존재하지 않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아이러니를 안고 있는 인류는 과연 모든 가치를 수평에 두고 생각하긴 한 걸까요? 그러게. 그냥 진보적 취향인지도 모르지. 어떤 이상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지는 않은 걸 수도 있고. 미련이 없었어. 나조차도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 점심밥 고르듯 아무 고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 전시회를 열었다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저격을 당한 우주는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더 이상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지. 원작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모든 예술의 아이디어, 개념, 방법론을 공유하기로 했어. Copy is over if you want it. Copy. 그런데 미래엔 공유예술 플랫폼 플라톤을 통해 모든 예술의 아이디어, 개념, 방법론을 공유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BC 2402년 10월 6일 아빵가로다의 픽셀라이터 프로젝트가 완료되며 현재 물리 조건 하에서 인류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의 유형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빵가로다가 인류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이미지의 원작자가 돼 있었죠. 사실 내가 사람들에게 질타받은 것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만은 아니야. 예전부터 그런 충동이 있었거든. 웃고 떠들다가도 갑자기 찾아오는, 바닥이 안 느껴지고 그냥 모든 것이 평등해지는, 무가치해지는 나조차도. 그렇게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충동이. 우울증 같은 거야? 그런 거라면 도움되는 약이... 어둡고 우울한 그런 마음은 아니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싶었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두 발을 단단하게 바닥에 내딛고 싶었어. 그런데 예술가로서 부정당하고, 아니, 그게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현듯 찾아온 거지, 충동이. 죽고 싶었던 우주는 매 순간 자신의 인식을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코코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엄마, 나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미안. 목이 다 쉬어버렸네. 죽다 살아난 기분이야. 그래, 내가 죽다 살아났지. 그땐 이렇게 무섭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살고 싶었던 코코는 모든 걸 놓아버린 듯 허무함을 안고 있었던 우주를 이해하게 됐는데요. 코코, 너의 선택을 존중해.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어. 네가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것이 공포가 아닌 사랑이길 바래. 그리고 결국 죽으려 했던 우주는 살게 됐고, 살고자 했던 코코는 죽게 됐죠. 우주는 언젠가 끝나. 끝이 있지.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동은 마모하지 않는 종이에 닳지 않는 연필로 끊임없이 우주를 덮어쓰고 다시 쓰는 것과 같아. 인류는 시간이동을 통해 유한의 우주에서 무한의 안식처를 마련한 거지. 엄밀히는 그런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지만, 암튼 인류에게 무한에 가까운 시공간이 주어진 거야. 1억 년, 1000억 년, 1000경년. 시간이동을 하게 된 인류는 계속 덮어쓰기 하며 무한을 누렸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용기가 없어서 행동하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거야. 무서워서. 생존 본능을 가진 생물이라면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시간 이동은 과거의 그림을 새로운 그림으로 덮어쓰는 거라고 말했었지? 그 말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림을 지워야 한다는 말이니까, 유한한 우주에서 무한을 얻기 위해서는 유한을, 존재를 계속 지워야 하는 거지. 나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 이게 어떤 계기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러나 코코는 자신의 유한함을 받아들였는데요. 타인의 것을 뺏어야 가능한 무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코코, 너의 선택을 존중해. 코코의 선택은 어떤 이의 선의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